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의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은디, 벌써 어느덧 가을의 끝물이에요. 은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저의 최애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가을이 이렇게 저물어가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빨리 가을을 더 잘 만끽할 수 있는 은디의 팁이나 은디의 가을 관련 추억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사실 저는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선배가 또 저희 학교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오, 네. 그분이 우리 학교는 가을이 제일 예뻐. 동의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가을이 되니까 학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도 학교가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을에는 저는 또 이제 그런 가을에 맞는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음악을 들으면서 캠퍼스 산책하는 산책을. 왜냐면 좋네요. 사실 가을, 또 봄, 가을만큼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없어요. 맞아요.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맞아요. 저도 가을에는 가을 하늘을 닮은 그런 약간 푸르고 긍정적인 뉘앙스의 곡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 게 또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가을에 잘 듣는 노래가 1부 첫 곡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른 오늘 방송 소개를 하고 함께 들어볼까요? 네, 그럼 방송 소개해볼게요. 오늘의 1부 띵용 편지 왔어요에서는 언젠가 다가올 반려견과의 이별을 준비 중이신 한 분의 고민 사연과 전 세계에 있을 우리 어머님들께 전하는 편지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2부 지금 뭐하려? 에서는 2023년에 열린 마포구의 다양한 가을 축제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3부 함께 듀란듀란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채연님의 청춘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여러분도 이화우체국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사연과 편지를 통해서요. 프렌디오는 1부에서 다루는 사연과 편지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프렌디오를 검색하시면 계정 설명란에 사연 및 편지를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사연과 편지들을 읽으러 사서함의 문을 같이 열어볼까요? 네, 11월 8일자 이화우체국의 16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기다려볼까 해. 네 맘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기대는 놀까 해. 여기서 가만히 혼자서 바라볼래. 내가 원래 생각이 많아. 나도 이런 날 모르겠어. 그래서 내 맘은 무슨 말을 하고픈 걸까. I don't know. 그냥 바람을 따라 흘러가보자. We don't know 어떤 하루가 될까. Yeah. We don't know. Yeah. We don't know. Yeah. 괜히 더 궁금해. 아닌 척 해봐도 자꾸 네가 떠올라. 이화우체국의 사서함에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 사연은 반려견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저에겐 15년째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하늘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예요. 신부전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질환인 쿠신 같은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진 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친구가 제 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너무 슬퍼집니다. 이미 2마리를 하늘나라로 보냈던 터라 마지막으로 남은 이 친구가 한없이 눈에 밟히는데요. 저를 제일 잘 따르고 그래서 더욱더 아낀 친구라 이별했을 때의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사실 이겨낼 수 있을지도 뭐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반려동물이나 가까운 사람과 머나먼 이별 여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저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합니다. 사연과 함께 김나영님이 반려견을 생각하며 쓴 봄내음보다 너를 또 같이 신청할게요.
네. 또 이렇게 반려견을 생각하면은 또 가족 같은 반려견이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런 기분일 텐데 또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 사실 그 슬픔이 정말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화 우체국 사연에서도 종종 반려견과의 이별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어서 그런지 사실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추억을 쌓아본 경험이 없음에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뭉클해지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반려견이 사연자님을 떠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사연자님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려견과의 이별을 막는 것은 사실 사연자분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즉 반려견과 함께하는 현재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고 또 함께하는 시간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반려견을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저는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조언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금이나마 사연자분의 고민이 해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은디의 조언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도 이제 사연을 읽고 내가 만약 소중한 관계에 이별을 맞닥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마음에 걸릴까? 그러면 또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애정들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또 추억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사실 애정은 주어도 모자라실 테고 기록은 해도 부족한 마음이시겠지만 지금 현재에 충실하시면서 반려견과 행복한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사실 어디선가 끝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절대로 끝을 맺고 싶지 않고 이별이 두렵다는 것은 달리 생각하면 그 정도로 애틋하고 소중하고 또 특별한 존재를 만났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존재와 지금까지 또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연자님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자님께서 언급해주신 곡 김나영의 봄 내음보다 너를 듣고 올게요. 너의 이름을 부르며 뒤돌아 꼭 안아주던 따뜻했던 너의 향기 어떤 봄 내음보다 여운이 길었던 너였어. 아직 너를 그리워해. 여전히 넌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와 걷던 길목을 지나갈 때면 나는 고개를 떨구곤 해. 프렌디와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엄마들에게 안녕 엄마.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된 엄마의 딸이야. 어렸을 때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학교에서 다녀온 나를 맞이해주는 게 좋아서 그런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자라고 나니까 엄마는 어땠을지 오히려 외롭지는 않았을지 생각하게 되는 거 있지? 엄마도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20대였을 텐데 나를 키우느라 원하는 일을 포기해야 했던 적도 많았을 것 같아. 당시 나에게 있어서 엄마는 가장 어른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20대가 되어보니 엄마도 참 어렸다는 걸 깨달아. 내가 엄마 딸이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모든 걸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보다 성실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돼. 그럴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성실한 우리 엄마가 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살았다면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자주 말하지 못해서 이렇게나마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해.
나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보듬어줄 수 있는 어른이자 딸이 될 테니까 우리 남은 일생도 행복하게 살자. 네, 너무 감동적인 편지가 들어왔는데요. 아, 진짜 마음이 찡해지고 엄마라는 존재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이 왜 이렇게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은지 씨는 편지 어떻게 읽으셨나요? 사실 저는 좀 공감이 갔던 부분이 엄마가 해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요. 근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진짜 엄마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텐데 그 속에서 분명히 부모님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오셨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는 사실은 해도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편지 같은 구절들에 정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는 저도 엄마가 나에게 시간을 쏟아주는 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점차 그때 엄마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갈수록 그게 다 당연하지 않았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편지에서 전 제일 공감 갔던 부분이 이렇게 성실한 우리 엄마가 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살았다면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미안하면서도 또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아, 저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진짜 어찌나 많은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주시는 사연자님이 계셔서 사연자님의 어머니께서는 진짜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사연자님의 어머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서 많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연자님도 청취자분들도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맞아요. 저도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요. 네, 그러면 린의 엄마의 꿈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엄마의 꿈은 뭐였어? 소녀로 살던 시절에 누구보다 예쁜 아이였겠지. 부르던 날에 태어나 나처럼 어른이 되고 그때까지 어떤 꿈을 품어냈을까. 엄마 나 미안해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소중했을 꿈을 받지도 못했던 예전부터 그냥 내 엄마로 태어난 게 아닐 텐데 묻고 싶어. 엄마이기 전에 꼭 지키고 싶었을 꿈. 사는 게 조금 팍팍해. 살수록 모두 어려워.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은 맘인데 엄마 나
코로나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 그거면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야.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 생각만으로 맘이 하려요. 1초라도 붙잡고 싶어. 어쩌면 엄마는 내 행복만을 바라다 하얀 새처럼 날아가 버릴 텐데. 미안해요. 이제 와서 새삼스레 꿈을 묻는 게 지난 얘기라며 잊었다지만 심었던 꿈이 내게 와서 꽃을 피우게. 내가 더 잘 살게요. 엄마. 린의 엄마의 꿈 듣고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은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한숨을 갑자기 쉬어요? 그게 말이죠.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을에 독서를 좀 하면서 즐기려고 책을 막 몇십 권씩 준비했단 말이죠. 맞아요. 저도 뭐 읽고 싶은 책을 진짜 많이 사기만 하고 정작 제대로 읽은 건 없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문해력도 떨어지고 어휘력도 떨어지는 듯한 약간 그런 기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한 책을 다 못 읽었는데 벌써 가을이 끝나가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대로 가을이 끝나면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말이죠. 진짜 가을이 가기 전에 무언가를 많이 하고 싶은데 독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가을을 색다른 방법으로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마포구에서 열었던 가을맞이 축제에 관한 팜플렛을 봤거든요. 이걸 같이 보면서 남은 가을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가을맞이 축제요? 당장 가시죠. 어디죠? 그 축제가 있던 곳이? 자, 잠깐, 은디, 진정해요. 아니, 선글라스는 대체 언제 낀 거예요? 자, 진정하시고 다양한 축제 중 어떤 축제에 대해 알아볼지 먼저 정해야 되겠다. 여기 이 축제 어때요? 새우젓 축제라니 굉장히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다시 쌩쌩해졌네요, 은디. 좋아요. 그럼 새우젓 축제부터 알아보러 가봅시다. 네, 새우젓 축제는 작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축제에는 사실 단순한 새우젓 축제가 아니라 취지가 있다고 하죠. 김장철을 앞두고 멀리 산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질 좋은 새우젓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제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하고요. 먹거리 장터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더하고 일회용품은 빼고 수익은 나누는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나눔 장터의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됐다고 하고요. 또 옛 마포나루를 재현하기 위해 축제 기간 내내 평화의 광장 난지 연못에 조명으로 장식된 황토 돛배도 띄었고 마포 학당을 비롯한 전통 공예 등이 준비된 체험 현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저녁 평화광장 특설 무대에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마련되었는데요. 나비, 안소미, 태진아, 강진, 손태진, 변진섭 같은 다양한 유명 가수들이 이 축하 공연에 섰다고 합니다. 또 축제 폐막일에는 성대한 불꽃놀이까지 열렸다고 하네요. 이 새우젓 축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디? 저는 우선은 멀리 가지 않아도 질 좋은 새우젓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이 취지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자는 그런 기획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축제들이 마포구에서 더 많이 열리면 마포구 분들의 또 복지가 증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축제나 행사 같은 걸 한번 맞추면 일회용품 쓰레기가 진짜 산처럼 쌓인 그런 맞아요. 경우를 진짜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한 행사가 정말 많이 앞으로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축제의 연령층이 참 명확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은디나 저 같은 20대를 겨냥한 축제는 아닌 듯해요. 물론 이런 축제만의 정겨운 맛도 있겠지만 은디와 함께 트렌디하게 즐길 만한 또 다른 축제는 작년에 없었을까요? 네, 또 작년에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2023 서울 하늘공원 억새축제입니다. 작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에서 열렸고요.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까지 놀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된 가을 축제였다고 합니다. 네, 하늘공원 일대를 비추는 라이팅 쇼도 열렸는데요. 은빛 억새와 조명, 음악이 이루어져서 아주 멋있는 라이팅 쇼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또 느티나무 거리 공연도 빼놓을 수 없죠. 축제 마지막 날까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버스킹 공연을 펼쳤다고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축제에서. 맞아요. 네, 억새풀로 만든 억새 곰돌이와 또 나무 곰돌이 조명, 수원터널 조명과 억새바 포토존 같이 다양한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현장 예약제로 선착순으로 진행돼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귀여울 것 같아요. 억새풀로 만든 억새 곰돌이, 그러니까요. 나무 곰돌이 조명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특히 그 억새풀과 함께 이렇게 나무 곰돌이가 서 있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따숩고 약간 가을의 색깔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가을은 풍경이 예뻐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정말 많잖아요. 하늘공원에 많고 많은 포토 스팟 중에서 혹시 은디가 제일로 추천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하늘공원 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긴 한데 어디죠? 이거 고급 정보라 이렇게 쉽게 알려드릴 수 없죠. 뭐예요? 그러면 네. 제가 내는 문제를 맞히시면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또 바로 맞춰드리죠. 각오하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미국 서부나 중부의 따뜻한 지역 평야에서 자생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가을철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이건 조금 어렵지 않나요? 미국 서부나 중부요? 좀 더 힌트를 좀 더 직접적으로 주시면 안 돼요? 아까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더니 정말. 이건 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분홍색 억새로 불리기도 해요. 이건 알죠. 진작에 이렇게 힌트를 줬어야죠. 정답, 핑크뮬리. 딩동댕. 하늘공원에서 피는 핑크뮬리 앞이 빠질 수 없는 포토스팟이거든요. 또 핑크빛의 뎁사리도 예쁘게 피어서 핑크뮬리와 뎁사리 앞에서 사진 찍는 걸 추천합니다. 하늘공원에 핑크뮬리도 핀다니 이건 처음 알았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뎁사리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앉아서 찍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온다고 해요. 오, 이거야말로 진짜 고급 정보인데요. 그럼 다음 가을에는 하늘공원에서 은디가 제 인생 사진을 찍어주는 걸로. 네? 네 라고 하셨네요. 저는 프로필 사진을 바꿀 준비를 해야겠어요. 청취자분들도 다 들으셨죠? 이제 땅땅 확정입니다. 아휴, 그럼 마포구의 마지막 가을 축제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에휴? 뭔가 찜찜하지만 그래도 말 돌리기 없기에요. 제가 그날 일정이 있을 예정이어가지고 에? 마포구 음식문화 축제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아이고. 네, 그럼- 마포구 음식문화 축제는 22년 27일과 28일 이틀간 마포구 도화수 어린이공원 용광동 일대에서 제19회 마포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네, 마포구는 예로부터 삼남 지방의 특산물이 거래되어서 신선하고 맛있는 전통을 살린 음식 문화 행사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축제가 개최되는 마포구 용광동 일대는 마포갈비와 주물럭의 원조거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축제에서는 버스킹, 트롯으로 사전 공연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축제는 오후 5시 30분부터 열렸다고 합니다. 축제에는 가을 재즈 콘서트, 토종 가요제, 지역 주민 노래 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다고 하네요. 네. 은디 제 말을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할 뻔했지만 또 마포 갈비와 주물럭을 생각하니 좀 행복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특히 올해 2024년에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21회 마포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정말 은디 저의 사진 찍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매번 화제를 돌리는군요. 아니죠. 알겠어요. 제가 너무 알겠어요. 같이 가고 싶은데 일정이 있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음식문화축제는 꼭 같이 가는 걸로? 아, 좋습니다. 좋아요. 같이 주물럭을 먹는 걸로. 이 말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갈비랑 주물럭 먹는다고 마포구에서 유명한 데 있다고. 저희 이화우체국 초반에 약속했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안 지켰... 아 정말 은디 아직 자꾸 올해가 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니까. 저에게 신뢰도를 약간 잃어가고 있어요. 매번 이렇게 안 지키고 저의 현디는 왜 말을 안 갔죠? 쌤쌤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축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나요? 아, 저는 사실 가장 끌리는 거는 하늘공원 넉새축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간다고. 이 사진을 저희가 전달해 받았는데 네. 이 빛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그 은빛 억새와 조명이 맞아요. 정말 정말 예쁘더라고요. 사진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네, 음. 맞아요. 또 그리고 가을은 배고파지는 계절이잖아요. 맞죠. 저는 참 음식문화 축제도 마음에 드네요. 같이 두 개 다 가보는 걸로 합시다. 좋아요. 이번에는 진짜 가야 돼요, 언니. 그래요. 저희 약속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포구가 이렇게 가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가을을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민들 간의 화합을 이루는 기회도 될 것 같으니 꼭 축제를 눈여겨보시고 즐겨보세요. 그럼 클로징 곡으로 아이즈원 피에스타 듣고 올게요. 뜨거웠어 오랜 기다림을 끝내 움츠렸던 맘을 일으켜 활짝 기지개를 켜놔 눈빛이 너는 생각 짙어져 있는 걸 나의 시간이 됐어 아침에게 말해 오늘이 좋을 것 같아 이젠 아득했던 꿈들이 멀지가 않아 오직 나를 위한 축제를 열어볼 거야 좋을 때는 거 그건 역시 내가 정해 색색의 꽃을 피우고 꽃가루가 흩날리며 축제는 절정걸 끝나지 않을 일과 클라이맥스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눈부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지금이라고 시선 내 맘에 태양을 부삭힌 채 영원토록 뜨겁게 지지 않을게 이 모든 계절 너의 모든 계절 늘 화려하는 축제 한 번쯤은 꼭 놀러와 It's my fiesta 자신의 소중한 추억에 담긴 물건을 가져오면 소포로 붙여주는 이화우체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똑똑 이화 우체국에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화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과 2, 3학번 홍채원입니다. 와, 채원님. 저희 이화우체국에서 소포를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선부 게스트 채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긴장하시면 수수료 붙으니까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에 재학 중이시라고 했는데 전공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기후랑 에너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두 가지 학문을 같이 배운다는 점에서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크게 기후, 기상, 에너지, 그리고 ESG 경영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분야 중에서 본인이 흥미있는 전공 위주로 이렇게 전공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네 개 분야 중에서 어떤 거에 가장 관심 있는지 혹시 결정을 하셨나요? 아직 확정은 못한 상태기는 한데 네.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가서 에너지 위주로 수업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 분야 또 약간 저희는 문과 쪽이다 보니까 또 공대 쪽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데 또 채원님도 원래 문과셨는데 공대로 진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바꾸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인문 계열 후크마 교양대학으로 이대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굉장히 많은 전공들을 탐색을 할 수 있었어요. 사회과학대학 소속 전공들도 전부 수강을 해봤었고 국제사무학과,
뭐 이런 다양한 전공들을 탐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느끼게 되어서 그러면은 공대라서 막연한 두려움을 좀 미루고 있었던 이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다짐을 하고 1학년 2학기부터 이 전공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학점과 무관하게 제가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어서 2학년 때 이 과로 진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문과에서 공대로 진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문과에서 공대로 전향을 하시면서 혹시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대에 진입을 하고 또 뭔가 학점을 따기 위해서도 원래부터 이과였던 것들과 함께 수업을 듣다 보니 제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마다 막 그 인강을 사서 미적분이랑 물리랑 화학 수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와. 그런 뭔가 방학 때 혼자 하는 공부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던 노력과 무색하게 여전히 어려운 그 학교 수업들을 듣는 게 좀 제일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제가 정말 막 깨어지고 무너지고 해도 전공을 제가 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은 제가 전공에 잘 진입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와, 굉장히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이렇게 확고하게 딱 결정을 하고 밀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랑 좀 잘 맞다고 느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전공과 관련해서 흥미롭거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시다면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막 그 뭔가 기후 시스템의 이해, 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정말 간단한 개론 수업들만 들어봐서 아직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제가 관심 가는 그 에너지 분야에 정말 세세한 분야까지 하나의 수업으로 개설돼서 들을 수 있더라고요. 3, 4학년 때.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 에너지를 배우는 그런 수업보다 나중에 3, 4학년 가면은 뭐 이산화탄소 포집 또는 탄소 에너지, 뭐 에너지 시장 거래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분야들을 그 분야에 정말 자타공인이신 교수님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게 저희 과의 또 다른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렇게 세분화돼서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처음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 새롭네요. 또 요즘에 또 여름에 폭염이 예년과 다르게 계속 이어진다거나 또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것 같이 좀 이상 기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학생들도 네이버 날씨로 날씨를 본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런 이상 기후들이 정말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정말 그 서울 일대 이상 폭우 같은 그런 이상 기후 분야들을 정말 그 사례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박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이상 기후의 원인은 거의 90% 이상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록적인 폭염이나 갑작스러운 소나기 같은 그런 이상 기후의 원인은 그러한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으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상기후의 90%가 다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기후와 환경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러한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냅다 막 공대에 진입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만큼 뭔가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그런 위험성을 느끼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면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다들 말하는 뭐 에어컨 온도 좀 높여놓기,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간단한 생활 습관들이 어쨌든 다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선 그 위험성을 스스로 자각을 하는 게 어쩌면 제일 간단하고 빠른 노력이자 해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경각심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사실 되게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복수 전공으로는 융합 콘텐츠 학과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과는 뭐를 배우는 학과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복수 전공을 이제 결심하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막 자세히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알기로는 크게 기획,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개발 이렇게 3가지 트랙 정도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중에서도 좀 디자인 쪽에 관심이 생겨서 융합 콘텐츠학과 복수 전공까지 결심하고 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콘텐츠나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사실 제가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는 제가 이제 전공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 가는 분야가 어딜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알고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뭔가 발표를 하거나 뭔가 PPT를 만들거나 하면은 거의 다 환경 쪽에 접목을 시켜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는 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라고 하면은 융합 콘텐츠학과 또는 콘텐츠나 디자인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에 와서 좀 관심이 생기게 된 분야인데 이런 진로에 대해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외삼촌께서 현재 지금 UI UX 디자이너로 우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제 외삼촌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UI UX 분야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디자인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제가 직접 이제 해볼 수 있는 융합 콘텐츠학과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와 또 융합 콘텐츠 학과를 다 통틀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융합 콘텐츠 학과의 콘텐츠 아키텍처링 수업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제가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한 팀플 수업이라서 좀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또 뭔가 이게 완전 디자인 쪽은 아니지만 기획의 정말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그 디자인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팀원들과 함께 진행을 했던 그런 수업이라서 뭔가 융합 콘텐츠학과에 처음으로 한 발에 내딛었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또 그 첫 팀플이다라는 나름의 상징성도 가지는 그런 수업이라서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첫 팀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네. 정말 새로운 기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고 계신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화투데이 리포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화투데이 리포터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취재 갈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인상 깊게 남는 제 인터뷰이가 2분이 계시는데요. 공교롭게 2분 다 아나운서셨는데 우선 한 분은 제가 그분의 그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다가 그 한국 분이신데 분명 영어로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를 보면서 와 되게 닮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지라고 뭔가 되게 동경했던 분이셨는데 찾아보니까 저희 동무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그 개인 그 연락을 통해서 이제 혹시 제가 이화투데이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섭외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통점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본가가 같다거나 거기서 또 통학을 했다거나 뭔가 성격이라던가 이런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 동무님께서도 저를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시고 하게 되어서 이제 좀 그런 되게
제가 동경했던 분을 이렇게 인터뷰로 만나 뵙게 되고 그분에 대한 기사를 제가 직접 쓸 수 있었다는 게 좀 인상 깊게 남았었고 또 제가 사실 야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야구 리포터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우와.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포터 분과 직접 이제 뭔가 제가 좋아하는 팀의 비하인드 우와. 소식도 막 들을 수 있었고 또 똑같이 그분에 대한 기사를 직접 쓴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 이게 약간 좋아하고 또 동경하던 분들이랑 이렇게 관련이 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경험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본가나 이런 공통적인 성격이나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한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등산 동아리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아, 다들 등산 동아리 한다 그러면은 놀리던데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지금 너무 기쁘고요. 사실 등산을 원래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공대 공부를 하면서 네. 그 체력이 정말 부족하다는 거를 되게 많이 실감을 해가지고 그때 막 운동 관련 동아리를 하나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찾아보다가 거의 다 마감인데 딱 유일하게 이 동아리만 아직 그 마감 모집하기 한 4시간 전이었나? 그때 발견을 하게 돼서 급하게 막 등산이라도 좀 운동을 꼭 하고 싶다. 지금 등산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 초심자의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겠다 이러면서 막 적었더니 이제 뽑혀가지고 팔자에 없던 등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등산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등산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산이나 등산 코스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첫 활동으로 저희 학교 뒤에 있는 그 연대랑 이대 뒤에 있는 안산을 처음 갔었는데요. 네. 일단 첫 활동으로 정말 쉬운 코스를 골라주셔서 이제 안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정말 많은 산을 1학기 때 이제 돌았는데 제가 사실 1학기 초에 발목을 한번 다쳐서 사실 네. 막 엄청 등산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저희 동아리가 막 여름 겨울마다 장기 산행으로 설악산도 가고 이렇게 좀 1박 2일로 산을 타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혹시 등산 좀 그런 중장기적 등산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저희 동아리 추천드리겠습니다. 동아리까지 추천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동아리까지 추천을 해주시면서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소포를 붙이기 전에 마지막 질문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이화우체국이 내부 공사를 거치면서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소포를 붙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깜짝 교란 퀴즈.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밸런스 게임 같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깜짝 교란 퀴즈에 응하시겠습니까? 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기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비 안 내리게 하는 능력 대 구름을 불러오는 능력. 저는 비 안 내리게 하는 능력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 안 내리게 하는 능력을 고르셨나요? 사실 뭔가 비가 내릴 때 제가 집 안에서 이제 비 내리는 걸 들으면 그렇게 빗소리가 좋고 그럴 수 없는데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거나 막 비 와서 습하고 바지 다 젖고 하면은 되게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야구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우천 취소 당한다 이러면은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비 안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제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음대로 그런 개인적인 바람으로 비 안 내리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환학생에서 더 이루고 싶은 것은 해외 친구 사귀기 대 그 나라 언어 마스터. 저는 친구 사귀기로 하겠습니다. 왜 친구 사귀기를 고르셨나요? 친구를 사귀고 일단 그 친구들과 냅다 부딪혀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영어 실력이나 그 나라 언어의 실력은 좀
자연스럽게 좀 더 네이티브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 만약에 그 영어 실력 오르기 뭐 이런 걸 기르면은 혹시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러네요. 들어서 그 나라의 친구들과 좀 재미난 추억을 많이 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사귀면 사실 자동으로 언어가 늘게 된다라는 멀리 내다본 큰 그림이었네요. 맞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쓴 이투리 기사가 매학기 조회수 1위, 대주전 복전 모두 꽈탑 달성. 저는 사심 가득 담아 꽈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꽈탑이 꽈탑과 너무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아니라도 잠시나마 꽈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고민도 없이 꽈탑을 고를 것 같네요. 네, 또 이 말이 씨가 돼서 다음 학기에 꽈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퀴즈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소포를 붙이기 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이화우체국에서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을 소포로 붙여드리는데요. 오늘 소포로 붙이실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요? 제가 핸드폰 케이스 뒤에 항상 부적처럼 넣고 다니는 그 포춘 쿠키의 그 종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름방학 거의 시작할 때쯤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하와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그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메리칸 차이니즈 식당에서 이제 포춘 쿠키를 하나씩 주는데 거기 안에 있던 말이 당신의 도전과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와. 이런 문장이었는데 제가 뭔가 하는 활동도 되게 많고 또 뭔가 그런 제가 갑자기 공대로 진입한 것처럼 좀 도전 좀 남들이 보기엔 좀 무모한 도전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뭔가 사실 좀 불안함도 들고 뭔가 스스로 검열을 하거나 좀 너무 이건 너무 갔나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는데 그 포춘 쿠키에 있는 문장을 보고 뭔가 이게 맞나 보다 계속 이렇게 뭔가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문장이 저에게 좀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문장이라서 핸드폰 뒤에 껴놓는 저의 부적 같은 그런 쪽지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그 포춘 쿠키 안에 있던 문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채원님의 청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청춘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화우체국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게 돼서 라디오 출연이라는 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오늘 하게 되었는데 저랑 같이 이화투데이 리포터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영광을 모두 돌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초대 요청을 드렸을 때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채원님의 청춘도 반짝반짝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웨이브처스의 사랑으로 듣고 마지막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듣고 돌아왔습니다. 은디, 이번 방송 어떠셨나요? 아, 저는 1부에서 이제 네. 그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굉장히 진짜 네, 눈물 버튼이에요. 엄마에 대한 또 저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편지였고 또 가을 축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가을 축제에서 하늘공원 억새축제에 대해서 알아본 게 정말 설레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부에서 저는 또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홍채원님을 만나 뵀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제 문과로 들어오셨는데 맞아요. 공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셔서 되게 대단하시고 또 되게 용기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멋진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은디가 이번에 깜짝 듀란 퀴즈를 처음 진행해봤잖아요. 맞아요. 또 깜짝 듀란 퀴즈 너무너무 재밌지 않나요? 앞으로도 저희 프렌듀는 더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청취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하면서 1부에 또 다른 사연이 하나 있었잖아요. 강아지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유독 이렇게 먹먹한 사연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도 많이 쓰이고 더 사연에 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디 세상에 많은 강아지들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주인분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2부에서도 축제 살펴봤는데 은디가 아주 저와 밀당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같이 가자는 걸로 결론이 나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드디어 제가 프로필 사진을 바꿀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진 찍어준다고는 안 했는데요? 셀카로? 뭐 아무튼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으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하우츠곡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항상 활짝 열려있는 이화우체국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에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